자, 뭐 얘기 먼저 할지 들어보세요. 알겠죠? 자, 합성함수가 어떤 말이었었죠? 합성함수는 뭘 합성함수라고 했었죠? 함수 하나가 있으면, 오케이?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합성함수라는 걸 표현하기로 했었죠. 맞습니까? 그러면 x가 들어가서 뭐가 된다고 했어요? f값이 나오는 거였었죠. 알아들어요? 그 다음에 그 값에 대해서 또 뭐를 한다고요? g로 넣어준다고 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 얘기죠. f라는 함수를 오케이? a라고 놓으면 먼저 x에 가까운 놈에 대한 함수를 연산을 해줍니다. 그럼 p라는 값이 나왔다고 칠게요. 일찍 또 오네. 일단 오케이. 죽겠어. 찍어봐요. 설명하고 있었으니까. 자, 다시요. 합성함수에서 얘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가까운 f에 집어넣기로 했어요. 그 다음 그 값이 어떻게 돼요? p에 의해서 그 결과가 또 g의 정의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알파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넘어가는 얘를 합성함수라고 합니다. 이해하셨나요? 합성함수는 저걸 합성함수라고 해요. 됐어요? 자, 다시 한 번만 볼게요. 이 x가 들어가서 나오게 된 이 fx 값, 얘가 사실은 여기서 p를 의미하죠. 그 p라는 놈이 얘 뭐가 되는 거예요? g의 정의역이 돼서 다시 열로 들어가서 나오는 걸 우리는 합성함수라고 합니다. 됐죠? 지난 시간에 이 합성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중요한 문제만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알겠죠? 어떤 게 있었는지 다시 한 번만 봅시다. 합성함수에서 보죠. fx라는 놈이 2x-1이라고 있었고요. 다시 유형 10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gx라는 놈이 ax 플러스 2라고 있었습니다. 이거 f합성 g와 g합성 f가 성립한답니다. 내가 했던 말 혹시 기억해요? 일반적으로 함수, 합성함수는 이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했죠. 이건 특별할 때만 되는 거예요. 다시요. 일반적으로는 일반 그냥 보통 대다수의 오케이? 얘가 안 된다죠. 이걸 우리 뭐라고 부르냐? 교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함수의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특별한 케이스에선 성립합니다. 그게 뭔지를 설명해 볼게요. 오케이? 그게 뭐냐? F 합성 G, G 합성 F. 근데 사실은 이 왼쪽 거의 뜻은요, 정의역 X를 아직 안 넣어준 것 뿐이죠. 그리고 G 합성 F의 X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하시나요? 이 둘이 원래는 보통은 다르나 특별한 케이스에선 같아진다고요. 그 특별한 케이스를 좀 보도록 합시다. F에다가 누구를 집어넣는 거예요? ax 플러스 2를 집어넣는 거예요. 즉 이만큼이 이 f의 x 자리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됐나요? 재현이가 알겠어? 그럼 얘를 다시 한 번만 보도록 합시다.
G라는 놈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fx가요. 그럼 얘 누구 들어가요? 이게 들어가죠. 됐나요? 얘가 2x-1이 이 x 자리 대신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여기까지 모르겠는 거 있으면 말해요, 쌤한테. 합성함수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모르겠으면 말하세요. 다 지나간 다음에 쌤이 사실 하나도 몰랐다고 하면 설명 못 해줘요. 지금 이렇게 중간중간 끊어서 내가 물어보세요. 괜찮나요? 이 둘이 같아야 된다고요. 언제 같을 수 있냐면 얘 풀어보죠. 2ax 플러스 3는 됐어요? 얘 어떻게 되죠? 2ax 마이너스 a 플러스 2, 이 둘이 똑같아야 된다고요. 결론. 원래는 다른데 특별한 케이스에서만 성립합니다. 그 특별한 케이스가 누구일 뿐이에요? 얘를 갖게 되면 이 두 함수가 같아지죠. 결론. a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겠죠. 이게 합성함수였습니다. 어떻게 가는지 이해했죠? 이제 다음 거 갑니다. 됐나요? 지워도 되죠? 지워도 되죠? 지울게요. 자, 합성함수는 이런 거고 역함수를 조금만 볼게요. 역함수요. 역함수를 보면 함수의 모양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알았죠? x에서 어디로 가는지 알았죠? 어떤 식으로 가는지 봐보세요. 이게 함수 f라고 칩시다. 어디서 어디로 가요? a에서 p로 간다고 칩시다. 즉 fa가 p요. 됐어요? 그럼 역함수는 뭘 의미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되돌아가는 걸 의미합니다. 누구죠? 이건 봐봐요. 여기에서 이렇게 거꾸로 가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기억해두라고 했던 내용이 이거였어요. 원래 함수에서 얘가 정의역이고 얘가 원래 함수에서의 치역이죠. 그럼 역함수에서는 얘가 뭐가 되죠? 얘가 정의역이 됩니다. 얘가 뭐가 되고요? 치역이 되고요. 이해해요? 공역 아니었어요? 공역? 근데 역함수는 사실 아직 우리가 오늘 안 한 게 있어서 그거 하고 나면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역함수를 가질 때 역함수를 다룰 때는 공역과 치역이 같아요. 그거 오늘 설명할 거니까 괜찮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 말 이해해요? 자, 다시 한 번만 더 볼게요. 그러면 이 친구를 우리가 방금 전 니네 이번 시험 기간 요거 전에 중간고사 범위에 도형의 이동이 있었죠. 거기서 얘를 어떤 식으로 점으로 표현했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a, p 이렇게 표현했던 거 기억하세요? a가 들어가서 나오는 y값 이렇게 해서 a, p 했던 거 기억해요? 됐나요? 오케이. 잘 기억해 주세요. 이 fa가 p라는 게 a, p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자 생각해 봅니다. 역함수는요 거꾸로 가는 거죠. 맞나요? 역함수는 a를 집어넣었을 때 p가 나오는 걸 p를 집어넣으면 다시 a가 나오는 걸 역함수라고 합니다. 내가 이거 막 리버스, 인버스 있다는 얘기 해줬죠? 필요 없어요. 그냥 그런 게 있어요. 오케이? 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역함수 p가 얼마가 나와야 하죠? a가 나와야 되죠. 이해하십니까? 얘를 우리가 점으로 어떻게 표시하죠?
P, A로 표시하죠. 이거 기억해요? 됐나요? 이 말 알아듣겠어요? 그러면 혹시 이 두 점이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 아세요? 대칭 이동이요? 네. 이거 지금 어떤 대칭 이동이죠? 도형 이동 중에? y는 x에 대한 그렇죠. 이게 되죠. 실제로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을 시켜버리면 역함수가 나옵니다. 자, 무슨 말인지 보여줄게요.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자, 이 친구의 역함수를 구하여라 라는 말은요, 저 친구를 그냥 그대로 뭐 해버리면 돼요? x, y 위치 바꿔버리면 돼요. 왜요?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이 이거였죠. 실제로 봐봐요. y는 넘기고 계산을 해보면 3y가 x 플러스 4였죠? y는 얼마예요? 3분의 1 x 플러스 3분의 4 나오게 되거든요. 알아듣겠어요? 이해하십니까? 이 소리예요. 됐나요? 그러면 역함수 구하는 방법은 사실 그냥 뭘로 보면 그냥 끝나요? 점으로 보면 그냥 끝나죠. 이렇게 저 점에 의해서 저렇게 되는구나. 이거죠. 말 알아듣겠어요? 오케이. 됐죠? 지워도 됩니까? 이거 말 알아들어요? 오케이? 역함수 어떻게 구하는 건지 알겠어요? 네. 역함수를 구하여라라는 문제가 무조건 학교 시험에 무조건 나올 거거든요. 한 문제. 뒤도 볼 필요 없습니다. 얘는 무조건 나와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내용을 더 설명을 해볼게요. 자, 66쪽에 지금 내가 준 거 바로 뒷페이지에, 오케이?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이거 지워도 되죠? 지워도 되죠? 자, 봅시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거고요. 이제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들어봅시다. 이거 오늘 다 끝까지 끝납니다. 그래서 다 알고 가셔야 해요. 정신 차리시고요. 알겠죠? 정신 차리시고 쭉쭉쭉 나가야 돼요. 이거 좀 이따 해야 될 게 있으니까요. 알겠죠? 워터 한 잔만 떠올게요. 난 수업을 하고 있을게요. 어쩔 수 없어. 자, 합니다. 우리가 함수 중에 원래 함수라는 건 그냥 뭐 하기로 했어요? 얘에서 A가 이것들 중에 하나로 가면 되고요. B가 이것들 중에 하나 가면 되고요. C가 가면 되고 D가 가면 되죠. 이해하겠어요? 그러면 얘가 갈 수 있는 곳은 5개죠. 즉 우리가 여기서 문제의 함수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함수는 x가 그냥 뭐만 되면 되는 거였어요?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얘가 a가 몇 개 중에 하나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5개, 그 다음 4개, 그 다음 3개, 2개. 이건 특별한 케이스였죠. 원래는 내가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하기로 했었어요? 이거죠. 왜요? 얘가 5개 중에 하나 가고 5개 중에 하나 가고 5개 중에 하나 가고 5개 중에 하나 가면 되는 거니까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가 돼요. 즉 5의 가성이 625가 함수의 개수예요. 근데 내가 여기서 이걸 말해 볼 거예요. 자, 1대1 함수라는 걸 우리가 용어를 다시 한 번만 정의를 내려봅시다. 역함수를 하면서 앞에서 다시 하는 겁니다. 이 1대1 함수라는 말에 대한 용어를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볼게요. 1대1 함수는요, 이 말이에요. 들어가는 두 개의 정의역이 다르면, 오케이? 누구도 다르다예요. 나오는 두 개의 값도, 함수값도 다르다가, 이게 바로 뭡니까? 1대1 함수라는 걸 정의 내리는 겁니다. 그럼
얘처럼 5, 5, 5를 할 수가 없죠. 왜요? 보세요. 얘가 5개 중에 하나를 선택했잖아요. 그럼 그 다음 친구는 어때야 돼요? 얘가 선택한 놈 빼고 4개 중에 하나죠. 맞습니까? 그 다음은 3개, 2개 이렇게 됐죠. 이해해요? 왜 543인지 알아요? 얘 개수가 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인지 아시겠어요? 왜 그런지 이거 이해해요? 이해해? 이게 1대1 함수의 개수를 세는 방법이었죠. 자,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 봅시다. 그러면 1대1 대응은 뭘 1대1 대응이라고 하죠? (1대1) 대응은 뭘 1대1 대응이라고 하죠? 하나씩 다 들어가는 거요? 이게 뭐였었죠? 1대1 함수이며 동시에 뭔지 볼게요.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합니다. 왜 이래야 1대1 대응이라고 약속을 했으며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볼게요. 도대체 왜 1대1 대응이 왜 중요해? 선생님 1대1 함수는 끝난 거 아닌가요? 하나에 하나씩 가는 건 뭐 저러면 되잖아요. 근데 왜 1대1 대응이 중요하냐? 1대1 대응은 무슨 말이길래? 오케이. 1대1 대응이라는 자체를 문제로 많이 쓰이진 않습니다. 근데 알고 있긴 해야 돼요. 1대1 대응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뭐라고도 쓰이냐면 주로 이렇게 쓰일 겁니다. 역함수